장관님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서요. 우리 정부가 뭐 중국이 G2까지 올라섰으니까요. 중국 시장 진출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과 관계와 그 시장 진출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런 부분은 더 해야 된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중국은 우리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수출 시장 중에 약 26% 점하고 있습니다. 예. 4분의 1 이상을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그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교육 파트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못되면 우리가 수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그 정도로 중요한 국제 교육 파트너로 세계 제1의 우리 수출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수출한 품목 중에 7대3 정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7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원자재나 중간재 이런 부분을 이제 수출해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약 70%는 자기들이 중국 내에서 재가공을 하거나 네.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서 수출한 쪽이고요. 네. 중국 내수 쪽에 들어가는 한 3 정도 봅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것 중에서. 70% 30%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수출이 주니까 예. 중국이 구라파 같은데 EU에 수출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EU 경제가 어려지니까 수출이 이제 EU부터 줄기 시작하니까 결국 중국도 이제 내수를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수출이 줄면 우리 제품 판매도 우리 수출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당위론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딱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거의 100% 동의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중국의 내수 시장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쪽에서 그 중국 시장 공략을 중국 내수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중 FTA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중 FTA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민감한 부분이라서 농수산 분야거든요. 예. 만약에 FTA를 해서 우리가 농산물 시장을 열면 우리 한국 농촌 산업이 다 망하지 않느냐. 예. 농산물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예. 중국에 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 있는 지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칠레하고 FTA 할 때도 그런 걸 그냥 다 했었어요. 예.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걸 접근해야 돼. 정치적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럼 FTA 하나 그냥 있으면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 국내 중국 농산물 안 들어옵니까? 지금 실제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냥 이거 그냥 공식화해 주는 것과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중국 시장도 열게 되니까 그럼 우리 농산물을 한 단계 올려서 농업 부분을 산업화해서 공업화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우리 농산 시장에도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나는 봐요. 중국 사람들 자기들도 그럽니다. 한국 상품 우수하다고.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중국 사람 먹는 거 만드는 거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중국에도 그 많은 소비시장에 상류층은 건강을 더 생각해서 우수한 농산물 구매력이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우리를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격차가 그나마 좀 남아있을 때 우리가 FTA를 빨리 체결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려고 그러면 우리 내수시장부터 먼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경험과 노하우로 경력을 쌓아서 중국 시장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내수시장은 못 살려고 어떻게 중국 내수시장에 들어가겠어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네. 의료 보건 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정말 잠재력이 있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는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중에서 아직도 지금 거진 20년 지속되고 있어요. 제일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는 게 의과대학입니다. 예. 그럼 제일 우수한 사람이 가 있는 게 의료 분야예요. 예. 지금 우리 중학이 지금 우리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업고가 했는데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공과대학이 제일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분야가 산업화되기 때문에 중학을 통해서 그것이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 것은 오늘날 자동차, 전자 반도체, 기계, 공학, 철강 다 이래 된 거예요. 보건의료 산업은 영원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산업은 이런 영원한 산업이에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13억, 14억이 사는데 이 의료시장을 우리가 겨냥을 하면요. 우리 한국이 이 부분을 산업화해서 잘하면 지금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성형수술하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왜 민간 자본이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공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공보험 체계 무너뜨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병원이 지금 건강보험 이거는 당연 지정자라 해서 의무화 시켜놓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민간보험이 들어와서 투자 개방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구차한 짓 안 했대요. 너 병원 그거는 민간 자본 못 들어온 대신 너 영리자회사 뭐 숙박시설도 만들고 뭐 음식도 팔고 뭐 와갖고 그 이익 나갖고 병원에 보충했어라. 그거 얼마만큼 효과 있겠어요. 지금 병원 본체에 영리사업 해도 좋다 이래서 민간 자본이 투할 길을 열어줘서 그렇게 해서 의료사람, 보건사람을 키워서 그럼 또 그게 미치는 전후방 연관은 얼마나 큽니까? 보건의료산업이 발달하면 그에 따른 의료기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에 따른 고급 의료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럼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얼마나 좋나요? 교육시장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부모들도 대한민국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시장도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그걸 해서 수출다. 서비스 산업 우리가 발달세계에서 그래서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의료 산업 부분은 확신하건데 이런 부분이 산업화되고 하면 우리 우수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정말 보건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기업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장 진출하고 난 정말 이게 우리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발목이 있어서 한 치 앞도 못 나고 있잖아요. 그럼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의료 보건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 지금 성장 동력을 정말 기가 막히는 데서 이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에요. 작년 재작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 가장 부가치 높다고 하는 고급 그 의료 관광객 유치한 거 보면요. 태국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 태국이 막 정쟁이 불어나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요. 아마 그 한 작년 경우에 한 160만쯤 될 거예요. 대구에는 고급 의료 관광기업 의료차원 병장 내리면 그 병원에서 담당 직원이 딱 나서 병장부터 내려서 호텔 병원체로 다 떠날 때까지 관광까지 해서 바람이 붙어서 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게 160만 명이에요. 싱가포르하고 인도가 한 75만 내지 80만이에요. 우리는 아마 작년 한 15만 명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복지부 어느 장관이 뭐 미국 출장 가가지고 그 자기가 고급 의료 관광객 유치 활동을 많이 해서 뭐 2만 명, 3만 명이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 장관이 가서 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에서 사장들이 했으면 당신 2만 명 사람은 20만 명, 30만 명 그걸 말하라고 제가 그렇게 화를 막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계획이라는 게 그 말이 저는 참 요새도 많이 계획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카스 드링크 하나도 옛날에 약방 아니면 가서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약방에 100% 판매 독점금을 줬어요. 그거를 일반 그로소리나 편의점에 갖다 놓자 했을 때 전국 약사들이 다 들어오고 난리 났을 때 제가 아주 쳐 죽이려면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겨우 요만큼 풀죠, 요만큼. 그거 하다니까 또 뭐 일반 의약품 전문에 뭐 막 나눠가지고요. 뭐. 아니 소화제 같은 거 사 먹는 거 지가 알아서 사 먹, 그거 못 사 먹어. 그것도 약방 가야 됩니까? 약방 가면 소화제 그 처치해 저 진단서 끊어주나요? 다른 선진국 가면 다 하는 걸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벽입니다, 벽. 그래서 이번 요식은 뭐 원격지 뭐 진료 그런 논란이 많죠.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론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컨센서스 이루어가야 하지만은 제가 보기 갈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